예, 안녕하세요. 신광철 작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 원본을 읽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태백일사 벌써 1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만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 매번 여러분들한테 첫 장면으로 띄워드리지만 여러분들 멋있죠? 치우천왕을 상징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또 태극문양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도 너무 멋있습니다. 치우천왕이 이 시대에 다시 우리들 곁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흐뭇하고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책 있으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번안세가 상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예전에 첫 그 충격이 엄청났었는데,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군이 왕이란 뜻을 가졌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47분의 단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치적까지 나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 쉽게 얘기하면 고조선의 이야기 역사만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고조선 안에 사만이 있었고, 사만 체제가 삼조선 체제가 있어서 그 세 나라, 어떻게 보면 세 나라죠. 세 같은 통치, 이렇게 관경을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만 체제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가 됐는데, 그 세 나라, 그러니까 사만 그렇게 얘기하면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입니다. 그 진안, 마한, 번안이죠. 이 세 역사가 독립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고조선 이야기만 있다고 해도 47분의 치적이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우리한테는 발견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안에 사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이 있었다는 거, 그거 놀랍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다 따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조선 얘기는 이제 고조선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니까 여러 번 얘기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한세가에 대해서는 이제 또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번안세가입니다. 그러니까 번한, 또 그것이 이제 번조선이 되는데, 그 번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만 체제에서 삼조선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야지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고조선을 얘기할 때 사만 체제에 의해서 유지가 됐다는 거, 그건 뭐냐면 진안, 번안, 마한이 이 지역별로, 그러니까 관경이라고 우리는 분조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조관경이라고 나와있죠. 분조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 통치는 진조선에서 하고 있지만 그 지시를 받아서, 중요한 것들은 지시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국가 체제처럼 운영을 해둔 게 이제 사만 체제고, 이 사만 체제에서 삼조선 체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국가 체제가 독립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되는 거죠. 진안이 진조선, 번안이 번조선, 마한이 막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 관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권한이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고조선이 이제 거의 패망의 길로 들어서기 얼마 전에 북부여 체제로, 이게 대조선입니다. 이게 북부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대조선 체제에 의해서 군웅할거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열국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쪼개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군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 체제처럼 되는 겁니다. 고조선이라는 체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대부여에 의해서 통치가 됐다고 이러면 하지만 이때 이미 북부여 체제가 같이 존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대부여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
북부여 체제도 같이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초대 단군 왕검에 의해서 전체가 다 유지되는 거, 사만 체제가 유지되는 거. 그 다음에 22세 때 색불로 단군 시대가 오면서 이제 분권 관경이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44세 때는 대부여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군권까지 완전히 나눠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전혀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조금 자세하게 내용만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초대 단군 왕금부터 21대까지 소태 단군님까지가 이제 1왕조입니다. 이게 사만 체제입니다. 이거는 사만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대 색불로 단군부터 43대 물리 단군까지가 이제 3조선 분권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4대 때 국물 단군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권한을 세상에 이제 돌려주고 신선이 되었다고 그러는 고열과 단군 때까지 마지막이 이때가 이제 대부여입니다. 이때 대부여인데 이때는 3조선 분권, 어떤 군권까지 나눠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번안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이 있는데 번조선에 대한 역사가 이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진조선 이야기가 주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얘기만이 번조선 얘기가 나온다는 거. 큰 체제 속에서는 진조선, 고조선 전체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순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우임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순우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고대에 있었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배울 때에 그 나오는 우리가 하나라, 은나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나라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하은주 시대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디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최초의 국가는 환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국은 우리 동이족이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촌손이라고 하는 12부족, 9부족의 12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쪽에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산, 그 인근에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세계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쪼개져서 나온 것이 단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달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달국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벌써 국가가 탄생을 해서 단국이 만들어졌고, 환국 만들어졌고, 거기서 나와서 단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다시 이어져서 고조선이 나오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참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은주 시대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 이제 일부 이제 첫 도입부에 이제 보시면 치우천왕 얘기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치우천왕께서 서쪽으로 타계를 정벌하고, 이 지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가능하면 빼고 정신 쪽으로 가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해대. 여기서 해대라는 건 해수와 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평정하여 산을 헤치고 길을 내시니 영토가 만리였다. 그러니까 단국시대, 치우천왕은 단국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배달국입니다. 단국은 배달국인데, 그 단국시대에 이 치우천왕께서 영토를 넓혔는데, 어느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타계, 남쪽으로는 해대. 해대는 여기서 해수와 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만리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군왕검 때는 당뇨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더위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단군왕검 때는 이제 최초 단군왕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당나라와 요나라가 같이 병존하고 있었는데, 그때 물론 이 동북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는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지배 역량을 많이 받지만 독립적인 국가로서도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그림이 지워졌네. 야, 이거 이런 실수가 있나? 이게 지금 제가 지역을 표시하면서 한 건데 지금 빠졌네요.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요 지역이 산동반도 지역입니다. 이렇게 산동반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바레만이고 여기가 우리나라가 있는 건데 야 아쉽게도 이제 지워져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 거를 예, 남쪽으로 해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와 태산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본거지가 어디죠? 치우천왕이 있는 그 본거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경 그 밑에 산둥반도 그 지역 일대가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주선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데가 북경 지역과 지금 산둥반도 역할,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본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전혀 우리가 배운 역사 지식과 전혀 합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기록에는 우리가 늘 활동 무대가 태산이 늘 나옵니다. 태산이 나오고 해수도 나오고 황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의식과는 전혀 다른 요 지역에서 우리는 활동을 했는데 예, 아쉽게도 예, 여기서 이제 다 조금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있죠.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동반도입니다. 여기서 이거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바레만이고 요 바레만에 우리가 그 요수라고 그러는 데가 우리의 이제 중심적인 무대죠. 베이징하고 지금 북경이죠. 그 다음에 요수하고 요 일대, 요하라고도 얘기해요. 여기 일대를 우리의 고조선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치우천왕 때 어디를 점령했다? 이 태산, 그 다음에 해수, 이 지역, 그 다음에 이 황하 지역 일대를, 이 지역을 평정을 했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판단은 거기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거가 필요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가급적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치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산동반도 옆에 태산이 있었고 해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지금 치우천왕이 평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황하를 기준으로 이를 북쪽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남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우리가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장면이 나올 텐데 먼저 읽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황, 당군왕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군왕검께서 우순에게 명령하고 우나라 순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조선이라는 큰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군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진짜 고조선인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나라나 이런 그 요순인 이런 분들을 우리는 그 중국에서 높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 그쪽 지역은 완전히 여기서 관할 지역으로서 통치의 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승과 함께 당뇨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 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요 임금이 이제 고조선의 힘에 굴복했던 얘기예요.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순 부자와 순 임금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순 임금에 대한 형제들이 돌아가 한 집안을 이루었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부모에게 효도하였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 내용이야 뭐 이제 평범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고조선에 굴복을 해서 그들은 나라를 다음 왕조한테 넘겨줬다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북이라고 그럴 때 황하의 북쪽, 여기 황하가 흘러가는 게 이거죠. 여기 여러분들께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황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다시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바레만 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요 황하 밑을 하남이라고 그러는 거고 황하의 남쪽이다 그래서 하남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황하의 북쪽이다 그래서 하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동과 산서성을 나누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 태산이 있는데 태산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산동, 동쪽에 있으니까 산동, 왼쪽에 있는 건 산서입니다. 근데 이 지역 모두를 치우천왕 때 우리가 배달국이라고 하는
그 치우천왕이 정복을 가장 넓은 지역을 했고 전쟁의 신으로까지 우리가 추앙받고 있잖아요. 동북아 지역에서. 그때는 이 지역.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가 지금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레만이고, 이거 지금 황해죠. 황해. 근데 이쪽 지역, 요 산동반도가 요건데, 산동반도, 여기 북경이 여기 있는 거고, 요 지역을 우리가,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해보세요. 이 지역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고, 시료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령을 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빼먹지 않고 나오는 거. 군현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군현홍수에 대한 얘기도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 군현홍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부분만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현홍수가 일어나 재앙이 만민에게 미쳐 단군왕건께서 태자부르를 보내어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회의를 소집하였다. 순임금이 사공우를 보내어 우리의 오행치수법을 받아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단군세기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됐고 어떤 무슨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거기에서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앞부분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단군세기 편으로 돌아가서 거기를 살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태자부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태자부르가 전해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산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 도산회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 지역 일대를 순행을 하여 이쪽을 순행을 해서 그냥 내가 내 지배하에 있는 거죠. 고조선 지배 영향 하에 있어서 조국을 받던 나라들이 여기에 쭉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류 지배 때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을 순행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실행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그때 이제 오행치수법이 이제 나오는 거고, 오행치수법 그러면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오행치수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걸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현재 역사책에서 기술되어 있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뒤져본 거로는 없습니다. 거기서 파편적인 조금씩 얘기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서 물을 관리를 했고 어떻게 이것을 잘 홍수를 잘 이겨냈는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음양오행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동북아에 있었던 문화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천지인 사상과 음양오행 사상입니다. 천지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다른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렇고, 오행은 쉽게 얘기하시면 음양이 뭐죠? 태양과 달이잖아요. 태양의 영향이 우리가 절대적인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지구의 영향입니다. 1번 지구입니다. 두 번째, 지구가 없으면 우리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지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음과 양밖에 없습니다. 음은 달이고 양은 태양이죠. 이 절대적인 두 개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이 있고 다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거기다 오행, 5개의 별이 이제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 5개의 별을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도 없는, 지금 눈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금성, 수성, 목성, 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 시대에 벌써 그것을 관측을 해서 그 별 하나하나의 행성 하나하나의 가지고 있는 그 찬 성질, 그 다음에 뜨거운 성질, 그 다음에 뭐 키우는 성질 이런 것들을 모두를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의 역법에 이용을 하고 우리의 실생활에다가 적용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별들을 우리가 거기서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음양오행인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음양치수법을 하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행치수법, 그다음에 가무소가 여기 이제 좀 전에 가무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치우천왕 입장, 그러니까 배달국이나 고조선에서 그 다른 나라 국가를 감독하던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가무성. 예. 낭야성은 뭐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군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후가, 그러니까 제후가 있고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옛날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었고 그 밑에는 그 이제 소국들이 있습니다. 같은 국가 체제를 독립적으로 국가 유지를 했지만 그것은 뭐냐, 이렇게 벼슬을 내려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천자로부터 그 벼슬을 내려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때 그 제후국에서는 왕에게 5년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서 그걸 배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일테면 저는 이렇게 천자에, 그러니까 지금 단군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 조선의 그 단군에게 저는 이렇게 땅을 하사받아서 이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조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조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자 단군한 검을 아련한 제후들은 이제 순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때 가무소 말씀드렸죠. 단국이나 고조선에서 관할하던,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는가를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까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가무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순임금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멀리 산천을 바라보고 제사 지내고 동방 천자를 아련하였다. 이게 이제 동순망질, 사근동우라는 얘기가 이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구조는 바로 이 내용을 말한 것이었다. 진국은, 여기서 진국은 단군조선 있는 곳을 진국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한, 마한, 번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진한을 진국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진짜 단군조선이 다스리는 것이 진국입니다. 진국은 천재의 아들이 다스림으로 5년에 한 번 낭해를 순행하였다. 5년에 한 번씩 그 지역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쫙 순행하면서 돌아보면서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통치에 대한 이념을 이들이 실현을 하면서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는 조선의 제후여서 진안에 조근한 것이 4번이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순임금이 진안에 조근한 것이. 이 조근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근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국가 체제가 그런 거가 없어서 지금 전혀 달라졌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국가가 있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중국을 먼저 갈 것인가, 일본을 갈 것인가, 미국을 갈 것인가, 소련을 갈 것인가, 러시아를 갈 것인가, 이걸 정하듯이 예전에는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고조선이었고 배달국이었기 때문에 근리 아련을 하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사를 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지만, 옛날에는 그 종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예, 사근동후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중국 쪽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제후를 자기들이 가서 인사를 받았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자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거든요. 이 후자는 여러분들이 한문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후는, 예,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후 그럴 때 제후는 이 후자를 씁니다. 제후 후자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후할 때는 모두 제자에다가 제후를 쓰는 거예요. 모든 제후. 그래, 제후가 여러 명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후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동후는 임금을 찾아가서 뵀다는 거예요. 누가? 순임금이. 예. 순임금이 거길 직접 찾아가서 아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해석을
중국 쪽에서의 역사 해석과 우리 역사 해석이 좀 다르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식민지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 해석은 이것은 이제 동쪽에 있는 제후를 만나봤다고 하는 건데, 우리 그것이 아니고 이 후자는 분명하게 임금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아래 그 왕이 있고 그 밑에 그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걸 이제 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후자를 써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